이제 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 그 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요거 좀 설명해줘. 물론이지. 그럼 114조 대리에 대해 쉽게 설명해줄게. 일단 이 조항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할 때 어떻게 효력이 발생하느냐를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대리인이 이건 내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 하는 거야 라고 표시를 하고 그 권한 안에서 행동했다면 그 의사표시 효력은 바로 본인에게 직접 미친다는 거야. 즉 대리인이 한 행동은 결국 본인이 한 것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생긴다는 뜻이지. 그리고 이 규정은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제3자, 그러니까 대리인 쪽으로 의사표시를 보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제3자가 대리인에게 뭔가 표시를 하면 그건 바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거야. 간단히 정리하면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해서 한 표시나 대리인에게 한 제3자의 표시는 모두 본인에게 바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돼. 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 내용도 설명 좀 해줘봐. 물론이지. 그럼 115조도 쉽게 설명해줄게. 115조는 대리인이 내가 이건 본인을 대신해서 하는 거야 라고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자기 이름으로만 한 경우를 말해. 즉 대리인이라는 표시 없이 행동했을 때는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봐서 대리인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거야. 하지만 상대방이 이 사람이 사실은 대리인으로서 즉 다른 본인을 대신해서 하는 거구나 아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때는 114조처럼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대리인이라는 표시 없이 행동했을 때는 일단 대리인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만 상대방이 대리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돌아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리인이 내가 야 대리인이다 라고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대리인이 나 대리인이야 라고 밝히지 않고 그냥 자기 이름으로만 행동하면 그 의사표시는 일단 그 대리인 본인에게 효력이 생겨. 즉 법적으로는 그 대리인 스스로가 한 행동으로 간주된다는 거지. 다만 상대방이 이 사람이 사실은 대리인이구나 라고 알고 있었다면 그때는 대리 행위로 인정돼서 결국 본인에게 효력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인 표시를 안 하면 일단 대리인 본인 책임, 상대방이 알면 본인 책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사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용어도 좀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설명 좀 해줘. 당연하지. 쉽게 풀어줄게. 116조는 대리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어떤 의사표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든가 뭔가 강압을 받아서 의사표시를 했다든가 하는 상황에서는 그 하자를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바로 대리인의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인이 뭔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이런 걸 대리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일을 대리인에게 시키면서 이렇게 해라 하고 본인이 지시를 했는데 그 대리인이 그 지시에 따라 그대로 했으면 그때는 본인이 알고 있던 사정에 대해서 나는 몰랐어 라고 발뺌을 못한다는 거야. 정리하면 대리 행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대리인의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본인이 지시한 대로 대리인이 행동했다면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리인의 모지를 내세워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야. 정리하자면은 어떤 거래를 할 때 그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어. 그래가 그 거래 행위가 그 사기를 당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사기 행위다라고 정리되는 거인 거지. 그 대리권을 준 본인은 그 거래 행위 당시에 사기를 안 당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거래를 할 당시에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 행위는 하자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응, 딱 맞아. 정리를 아주 잘했어. 결국 대리인이 사기를 당해서 거래에 하자가 생겼다면 그건 대리인을 기준으로 사기 당한 걸로 보고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거야. 본인이 직접 사기를 안 당했더라도 대리인이 사기를 당한 형원이면 그걸로 그 거래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되는 거지. 아주 잘 이해했어. 음.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게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맞아. 정확해. 117조는 대리인이 꼭 행위 능력자인 필요는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즉,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 다만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면 그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의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고 대리인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 거야. 결국 중요한 건 대리를 받는 본인이 온전한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니까 대리인은 미성년자여도 괜찮다는 거지. 잘 이해했어? 118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보존행위, 그리고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그러니까 그거 대리인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보존행위하고 이용 개량하는 행위인 거지. 처분하는 행위는 들어가지 않는 거지. 정확해. 118조는 대리인이 따로 권한을 정해주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전행위 그리고 목적물이나 권리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좀 더 나아지게 하는 행위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분행위,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아버리거나 권리를 완전히 넘겨버리는 그런 큰 결정은 할 수 없다는 뜻이지. 결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건 보전하거나 지금 개선하는 정도고 처분 같은 큰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야. 잘 이해했어? 이 대리권의 범위가 그 실종자의 재산 관리인의 그 행위와 비슷한 거야? 맞아. 비슷한 부분이 있어. 실종자의 재산 관리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그 재산을 보존하고 유수하는 정도의 권한만 있는 거야. 그래서 대리인에게 명확한 처분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실종자 재산 관리인처럼 보존이나 관리 정도의 행위만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돼. 결국 특별히 처분 권한을 주지 않은 이상 대리인은 실종자 재산 관리인과 비슷하게 보존 관리 수준의 행위만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잘 이해했어? 그 각자 대리에 대해서 119조 대리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따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각자 대리도 좀 쉽게 설명해줘. 물론이지. 쉽게 설명해 줄게. 119조에서 말하는 갑자 대리는 대리인이 2명 이상 있을 때를 말해. 이때 기본적으로는 각 대리인이 각자 독립적으로 본인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둘 이상의 대리인이 있으면 그중 한 명이 단독으로도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지. 하지만 법이나 약정, 즉 미리 정해둔 규정에서 아니야 이건 둘이 같이 해야 돼 라고 정해놓았다면 그때는 각자 단독으로 못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각자 대리는 원래는 각자 알아서 할 수 있지만 따로 같이 하라고 정해놓은 게 있으면 그걸 따라야 한다는 뜻이야. 120조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121조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인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리고 122조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과 그 책임.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존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이 120조, 121조, 122조를 좀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줘. 물론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게. 일단 120조는 복대리인이라는 개념을 말하는 게 이건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을 세우는 거야.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대리인이 마음대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승낙을 받거나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121조는 그렇게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데 대리인이 자기 판단으로 복대리인을 세웠다면 그 복대리인을 잘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거야. 만약 복대리인을 본인이 직접 지명해줬다면 대리인은 그 복대리인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특별히 잘못을 알면서도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122조는 법정 대리인, 즉 법에서 정한 대리인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복대리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야. 다만 아주 구두기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둔 거라면 그때는 좀 더 제한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뜻이야. 결국 쉽게 말하면 대리인은 함부로 복대리인을 세우면 안 되고 만약 세웠다면 그 복대리인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진다는 거야. 잘 이해했어? 그러면 123조 복대리인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 내용도 좀 설명해줘. 물론이지. 123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줄게. 여기서 말하는 건 복대리인의 권한인데 기본적으로 복대리인은 원래 대리인이 갖고 있던 권한 범위 안에서 본인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대리인도 결국 대리인처럼 행동하지만 그 범위는 대리인이 가진 권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이지. 또한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다른 제3자에 대해서도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돼. 즉, 복대리인은 대리인을 그대로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복처행도 할 수 있고 대리인이 져야 할 의무도 복대리인이 지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신하고 그 과정에서 대리인과 같은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고 보면 돼. 잘 이해했어?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인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이게 그 대리인이 이쪽 저쪽을 둘 다 대리하면 안 된다. 근데 돈 빌렸는 거 갚는 거와 관련해서는 뭐 이쪽 저쪽을 대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정확해. 124조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에 대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 자신과 직접 계약하는 행위나 같은 법률행위에서 양쪽 당사자를 모두 대리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뜻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예를 들면 빌린 돈을 갚는 것 같은 단순한 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양쪽을 대리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거야. 즉, 대리인이 이쪽 저쪽 다 대리해서 자기랑 거래하거나 양쪽을 동시에 대리하는 건 반드지만 단순히 돈을 갚는 것 같은 채무 이해는 예외적으로 괜찮다는 거지. 잘 이해했어? 그리고 그거 표현 대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에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리고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125조하고 6조하고 129조가 표현 대리에 관한 내용인데 이 세 개를 좀 비교해서 상세하고 쉽게 설명을 좀 해줘. 이 개념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물론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비교해서 쉽게 설명해 줄게. 먼저 125조는 표현 대리 중에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대한 거야.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내 대리인이야 라고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는 표시를 해서 제3자가 그걸 믿고 거래했다면 그 본인은 그 대리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야. 다만 제3자가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 다음 126조는 권한을 넘어선 표현 대리를 말하는데 대리인이 원래 갖고 있던 권한을 넘어서 어떤 법률 행위를 했을 때를 얘기해. 이 경우에도 제3자가 대리인이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3자가 정당하게 믿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원리야. 마지막으로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를 다뤄. 즉, 대리권이 끝난 뒤에도 제3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거래를 했다면 그 본인은 그 거래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야. 다만 제3자가 부주의해서 그 사실을 몰랐다면, 즉 과실이 있었다면 그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결국 이 세 조항은 모두 표현 대리에 관한 건데 대리권이 있어 보이게 한 경우나 권한을 넘어서거나 대리권이 끝난 뒤에도 제3자가 정당하게 믿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야. 다만 제3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비교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야. 125조의 예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 좋아. 125조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사장이 자기 직원에게 너는 우리 회사를 대신해서 거래를 해도 좋아 라고 공개적으로 말했거나 제3자에게 그 직원이 대리권이 있다고 알려준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런데 사실 그 직원에게는 실제로 그런 대리권을 줄 마음이 없었다고 해도 제3자가 그걸 믿고 그 직원과 거래를 했다면 나중에 그 사장은 그 거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야. 즉,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알려준 경우 그걸 믿은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125조의 핵심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부 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든지 뭐 그거 남편 대신해서 아내가 뭐 거래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걸 예를 들어도 되겠어? 그럼 물론 그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어.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일상적인 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평소에 남편 대신 아내가 장을 보거나 간단한 생활용품을 사는 정도는 다들 당연하게 생각해. 그런데 만약 아내가 그런 일상가사 대리권을 넘어서는, 예를 들면 집을 담보로 잡고 큰 돈을 빌리는 계약을 했다면 이건 원래 아내에게 있는 것 권한을 넘어선 행위가 되겠지. 이때 제3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이런 큰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남편, 즉 본인도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권한을 넘어선 표현 대리의 예야. 즉, 제3자가 합리적으로 그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예로 들면 126조의 개념이 좀 더 와닿을 거야. 그리고 129조 같은 경우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인데 이거에 대한 예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좋아. 129조도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볼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대리권을 줬는데 나중에 그 대리권을 철회하거나 대리관계가 끝났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 사실을 제3자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그 대리인과 계획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제3자가 선의로, 즉 정말로 대리권이 아직 있다고 믿고 있었다면 그 거래에 대해서 본인이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129조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대리권이 끝난 뒤에도 그걸 모르는 제3자가 선의로 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는 본인에게 유효하다는 거지. 다만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대리권이 끝난 걸 알 수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면 그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대리권이 끝난 뒤에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127조와 128조를 한 번에 설명을 좀 해줘야겠어. 그 127조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본인의 사망, 그리고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28조 임의대리 종료,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 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이 127조와 128조는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될 것 같아. 물론이지. 간단하게 정리해줄게. 127조는 대리권이 언제 소멸되는지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본인이 죽으면 당연히 대리권도 사라지고, 대리인이 죽거나 성년 후견이 개시되거나 파산하면 역시 대리권이 끝난다는 뜻이야. 그리고 128조는 임의대리, 즉 본인이 어떤 계약 같은 법률 행위로 대리권을 줬다면 그 법률 관계가 끝나면 대리권도 같이 끝난다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대리권을 철회해도 당연히 그 대리권은 소멸하지. 한마디로 127조는 대리권이 사라지는 상황들을 말해주고 128조는 그 대리권을 만들어낸 법률관계나 본인의 철회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걸 말려주는 거라고 보면 돼. 아주 간단하지? 그거
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요거 좀 설명해줘. 쉽게 좀 설명해줘. 물론이지. 쉽게 설명해 줄게. 130조는 무권대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어떤 계약을 맺은 경우를 말해. 쉽게 말해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멋대로 내가 이 사람 대리인이야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로 대리권이 없으니까 그 계약은 바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아. 대신 그 본인이 나중에 그래 내가 그 계약을 인정할게 하고 추인해야만 그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대리권 없이 맺은 계약은 본인이 나중에 오케이 인정해야지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거지. 아주 간단하게 그런 뜻이야. 131조 상대방의 채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설명 좀 해줘. 물론 쉽게 설명해 줄게. 131조는 무권대리 상황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을 요구하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야. 예를 들어 누군가 대리권 없이 본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그 계약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불안하겠지.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에게 이 계약을 인정할 건지 말 건지 빨리 확답을 달라 하고 기간을 정해서 물어볼 수 있어. 그리고 만약 그 기간 안에 본인이 아무 대답도 안 하면 그건 추인을 거절한 걸로 간주한다는 거야. 즉 본인이 응 인정할게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걸로 본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은 불확실한 상태를 오래 끌지 않고 일정 기간 내에 본인이 추인을 할지 안 할지를 확실히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것도 설명을 좀 해줘. 물론 쉽게 설명해 줄게. 132조는 추인을 할지 말지 본인이 결정한 다음 그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거야. 즉 본인이 추인할게 또는 추인 안 해라고 결정했다면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직접 알려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효력이 갖게 돼.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이미 본인이 추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굳이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의미야. 간단히 말해서 추인이나 거절을 결정했으면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으면 굳이 안 알려도 된다는 거야. 아주 간단하지? 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요거도 좀 설명해줘. 물론 쉽게 설명해 줄게. 133조는 추인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말하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특별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추인은 처음 계약을 맺었던 시점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는 거야. 즉 나중에 추인하더라도 마치 처음부터 그 계약이 유효했던 것처럼 되는 거지. 다만 이때 중요한 건 제3자 권리를 해치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그 사이에 다른 제3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가지게 됐다면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추인이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추인은 소급해서 효력을 갖지만 그 과정에서 제3자의 정당한 권리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돼. 이게 제3자라는 게 무권 대리인하고 다시 계약한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 거지. 응, 맞아.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무권 대리인에게 나중에 다시 새로 계약을 맺거나 그 상황과 관련해서 정당한 권리를 취득한 제3의 사람을 말하는 거야. 즉, 무권 대리 상황에서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 사이에 제3자가 정당하게 얻은 권리를 해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제3자는 무권 대리 상황 이후에 새로 등장한 그 계약과 관련된 또 다른 이해관계자를 의미해. 잘 이해했어? 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거도 설명을 좀 해줘. 물론 쉽게 설명해 줄게. 134조는 무권 대리 상황에서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철회권에 대한 내용이야. 무슨 말이냐 하면
대리권 없이 누군가가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허정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은 마음이 바꾸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거야. 다만 이 철회권은 상대방이 계약을 맺을 때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몰랐을 때만 해당돼.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 사람 대리권 없구나 하고 알고 있었다면 그때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어. 즉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계약은 철회할 수 있지만 그건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몰랐을 때면 가능하다는 거야. 아주 간단하지?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는 철회하지 못한다는 게 이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사기를 친다거나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함인 거야? 맞아. 딱 그런 취지야. 이 규정은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나중에 마음대로 철회하는 걸 막기 위한 거야. 즉, 처음부터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했다면 그건 본인에게 나중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상황이 불리해지면 뒤늦게 철회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결국 이 규정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다면 그걸 감안하고 계약한 거니까 나중에 최대로 본인을 곤란하게 만들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보면 돼. 잘 이해했어?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게 그거 무권 대리인은 그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책임지거나 손해를 배상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요 135조를 좀 설명해 줘. 물론 쉽게 설명해 줄게. 135조는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내가 대리인이야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결국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도 추인을 안 해준다면 이제 그 무권 대리인은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야. 이때 상대방은 선택할 수 있어. 당신이 직접 이 계약을 이행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또는 무권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다면 예를 들어 미성년자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아. 즉 그럴 때는 무권 대리인에게 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야. 한마디로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도 없고 본인은 추인도 못 받으면 상대방은 그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아주 간단해. 그러면 136조를 얘기를 하자.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이거 완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물론 이 조항도 쉽게 풀어줄게. 136조는 단독행위와 무권대리에 대한 내용이야. 여기서 단독행위라는 건 상대방이 혼자서 하는 법률행위, 예를 들면 해제나 취소 같은 걸 말하는데 이런 단독행위를 할 때 상대방이 저 사람이 대리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동의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 경우를 말해.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 괜찮아 하고 넘어갔다면 그때는 앞에서 말한 무권대리 규정, 예를 들면 126조처럼 권한을 넘어선 표현대리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야. 또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는 사람에게 그래 네가 나 대신 이 단독행위를 해 하고 동의를 줬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무권대리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상대방이 대리권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동의했거나 넘어갔으면 그때는 무권대리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야.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의미라고 보는데 이 전체적으로 114조부터 120, 그 135조, 136조, 이때까지 대리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 대리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너가 보기에 중요하거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일 것 같다. 그런 것들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좀 해줘. 그럼 전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해줄게. 우선 114조부터 시작해서 136조까지 대리에 관한 부분들은 민법 시험에서 꽤 자주 나오는 핵심 주제들이야. 특히 표현대리나 무권대리 관련 조항들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 예를 들어 125조나 126조처럼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을 때 그걸 믿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아주 자주 출제돼. 또 130조부터 135조까지 나오는 모권대리에 관한 조항들, 즉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맺은 계약을 본인이 추인할 때까지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모권대리인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이런 내용들도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 결국 대리관계에서 누가 언제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제3자의 심야를 어떻게 보호하는지가 핵심 포인트야.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두면 시험에서 큰 도움이 될 거야. 고마워. 엄마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야. 대리 부분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